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네,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사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 진짜 메가톤급의 호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2주 남았대요, 2주. 2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시장은 어찌됐든 대선까지는 무조건 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 않나. 그냥 속는 셈 치고 11월 5일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래동 공부의 성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하는 부동산 유튜버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랑 한 열흘 전인가요? 같이 일주일 전인가요? 인터뷰하고. 네, 일주일을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으로 좀 가면서 막 8천만 원 후반 잠깐 찍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이 정도 조정은 항상 있다. 절대 팔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1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좀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또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코인 초보분들의 마음을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갖고 있는 돈을 비트코인에 아마 몰빵해서 다 산 다음에 네. 그럼 뭔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미 다 몰빵했으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은. 그쵸. 할 수 있는 게 파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카드가 뭐 예를 들어 현금이 있으면 뭐 추가로 더 사거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몰빵을 했기 때문에 파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어플을 지우고 한두 달만 기다려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대응을 정말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팔지 마라.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한두 달이면 이 조정이 다 끝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그러면은 그때는 GBTC에서 팔고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좀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다시 왜 또 이렇게 급반등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급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파월 의장의 그 FOMC 회의록 공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새벽 3시인가? 한 3, 4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촬영하고 하루 이틀 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쵸. 근데 모두가 원하듯이 3번을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지금 최대 5.5%잖아요. 미국 그쵸.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인데 3번 낮추면은 4.75%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되게 비둘기파라고 하죠. 네. 노비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바로 급반등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 채널을 이탈한 걸로 보였거든요. 네,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솔직히 GBTC는 계속 팔아냈어요. 끊임없이 팔아댔거든요. 근데 계속 오르면 좀 팔고 싶잖아요. 반대로 계속 떨어지면은 또 사고 싶은 게 또 있잖아요. 떨어지면 반등하고 오르면 조정오고.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따른 조정이었을 뿐이라고 되게 작은 조정이었다는 건 사실 한 17%, 18%밖에 안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 정도 조정은 뭐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정도 한 20% 정도 내외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은 더 올 것 같고 아마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계속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10일 날 현물 ETF 승인이 나고 그 1월 11일 날이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미친 듯이 막 올라가지고 49,000달러 딱 찍고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빠지고 총 한 달 만에, 한 32일 만에 다시 정고점 돌파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때보단 좀 짧았죠. 조정이 2달 만에 온 거잖아요. 1월 11일 날 왔고, 그리고 한 3월 14일쯤 왔으니까 2달 만에 온 조정이었는데, 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6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지난번에는 2주 걸렸고, 6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조정이 되게 짧았어요, 사실. 17%, 18%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지난번보다 하락폭도 훨씬 작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작은 조정이었는데,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좀 되게 무섭게,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치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억 500만 원 찍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저가가 업비트 기준으로 한 8,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한 1,600만 원 떨어졌잖아요. 그쵸. 너무 무서운 거예요, 1,600만 원. 그게 너무 금액 무섭죠, 자체가 1600만 원. 그쵸. 금액이 크니까 이게 좀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는 거지. 막상 조정된 비율로 보면은 한 17%, 18%밖에 안 떨어진 아주 작은 조정이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뭐, 저는 올해 2억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 2억이 되면은 한 15%만 떨어져도 3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야,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커진 거니까, 비율로 좀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조금 컸던 조정, 그리고 이건 작은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네.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시면서, 요 정도 조정은 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걸 조금 한번 차트로 보여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차트 공부한 지는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저도 초보인데, 원래 저는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가치투자 동아리 출신이에요. 가치투자만 한 10여 년 공부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차트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차트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심오하고 되게 신기한 면이 있더라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남이사님은 뭐 부동산 투자하시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잖아요. 그쵸. 그럼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코인이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코인은 뭐 심리 아닐까요? 네, 그 심리가 저는 차트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공부를 하실 거면 차트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예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딩 뷰 이렇게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사이트를 알려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보면 슈퍼 차트 있거든요. 네. 여기를 들어가셔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가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티커가 BTC잖아요. 그쵸. BTC, USDT 이렇게 치면은 바이낸스가 첫 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트레이딩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거 날이라고 써있는 게 하루 1봉이고요. 네, 한 4시간 봉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여기로 이제 분석을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도구들도 되게 많은데 뭐 차차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 제가 아까 1월 11일 날이 현물 ETF 첫 거래일이었다. 네. 1월 11일인 거. 요 아래쪽에 보면 날짜가 보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보입니다. 1월 11일. 네. 요때 첫 거래하고 미친 듯이 쐈어요, 처음에. 네. 와, 이제 진짜 불장 시작이구나 하자마자 하면서 쭉 떨어졌거든요. 이게 되게 공포스럽게 떨어졌어요, 사실. 불과 한 2, 3일 만에 이만큼 진짜 엄청난 양이죠.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한 이틀이 안 됐죠. 하루하고 8시간 만에 15%가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폭락이네요, 이거는. 네, 이건 좀 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좀 잡혔나 했더니 또 빠지죠. 또 빠졌네요. 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하락을 12일 동안 제가 2주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락률도 21%였습니다. 야, 이번보다 컸네요. 네, 훨씬 컸죠, 사실. 그쵸. 네, 그리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제가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1일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깊고 오랫동안 조정이 왔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때 정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49,000달러 뚫고 나서 69,000달러에서 좀 비비다가 73,000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얼마큼 떨어졌나, 며칠 동안 떨어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6일밖에 안 걸렸죠. 며칠 안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네요. 점을 한 74,000 조금 안 되게 찍은 다음에 네.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17.6% 정도.
한 17, 18%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되게 빠르게 회복했죠. 7만 달러 선을 넘어섰으니까. 네. 그리고 한 그저께쯤에는 한 7만 1,500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고라고 써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7만 1,561달러까지 오고서 뭐 누가 봐도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추세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제 좀 저는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저점은 좀 잡힌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죠. 네, 네. 우리가 뭐 단기적인 흐름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네, 팔진 말아라. 팔진 말아라. 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사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을 물론 비트코인이 꽃길만 걷는 걸 불가능하지만 호재가 진짜 메가톤급의 호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 메가톤급의 호재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대표님. 그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생각에 홍콩 ETF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호재거든요. 홍콩 ETF가 올해 2분기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쵸, 2분기 그쵸. 하면은 4월, 5월, 6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진짜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어야 한두 달이면 됩니다. 여러분 팔지 마세요. 막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 중국 자본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가 법적으로는 원래 거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금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중국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진짜 알부자라고 쳐보죠. 중국 알부자는 뭐 자산 규모가 뭐 10조,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에서 한 100조, 뭐 요 정도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런 분들이 투자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최초로는 부동산. 그쵸. 네, 두 번째는 주식. 네. 세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저 뭐 완전 뭐 무너진다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 중국의 공실이 우리나라 규모의 뭐 그 정도 공실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1억 채 공실이라고 들었거든요. 1억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팩트 체크는 안 했는데 뭐 1억 채가 아니라도 1,000만 채 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1위 기업, 뭐 2위 기업 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BV안이나 헝다 뭐 이런데 다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중국 부자들이 더 밝은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답 없다. 이거는 그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주식. 지금 중국 주식, 물론 바닥 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지금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쵸. 뭐 텐센트라던가 뭐 지금 다 장난 아니잖아요. 네. 주식에도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거 현금은 쓰레기인데 또 중국 현금은 달러가 아니잖아요. 그쵸. 위안화잖아요. 이거 언제 쓰레기가 될지 모르는 돈인데 위안화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중국의 부자들은 당연히 코인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엄청 사고 싶을 텐데 정부에서 다 막아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홍콩발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났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금 러시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쵸. 미국의 ETF 못지않게 홍콩 ETF는 엄청난 흥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국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못 믿겠는데 그래도 한 내 자금의 뭐 5%? 10% 정도는 옮길 것 같아요. 저도 게다가 외국도 아니고 홍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 진짜 들어올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게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코인 거래량 2위잖아요. 미국 다음에 이 2위가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로 돈은 좀 많이 풀린 것 같거든요. 네. 돈 많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부동산.
저 부동산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이사님도 부동산 투자하고 지금 현금 있으면 지금 이게 침체장이니까 부동산 사야지하고 선뜻 내 돈을 막 수억씩 넣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 그쵸. 망설이지요. 규제도 많이 있고 또 장도 그렇게 밝지는 않고 아직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두 번째, 주식. 주식. 솔직히 제 주변에 한국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해서 돈 번 분들은 좀 있는데 한국 주식으로는 돈 벌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 쉽지 않습니다. 네,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 덕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거죠. 네. 근데 이 모습을 중국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큰 호재는 호재입니다, 확실히. 근데 대표님, 저게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ETF 승인이. 호재는 어디까지나 호재일 뿐이니까. 호재가 현실화되면은, 그러면 크게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확실히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단기적으로. 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가 블룸버그 기사였잖아요.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가능성은 30% 정도밖에 안 보더라고요. 낮게 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전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네. 안 되겠구나. 저는 그들을 좀 신뢰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기사가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금리 인하 이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네. 올해 벌써 지금 3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4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3번이나 낮추려면은 되게 바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한 6월 달 정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한 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4월, 5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고 6월에는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원래 나온 것부터가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출생한 배경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찌됐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네요, 확실히. 네, 그 영향은 거의 직접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메가톤급 호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혹시 또 남아있나요, 대표님?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요? 반감기는 다들 아니까. 반감기 이슈.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축제 같은 거죠. 비트코이너들에게는 반감기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다들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제가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또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심지어 그 일본의 연기금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2,000조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세계 최대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일본 연기금이. 네네. 이게 일본의 연기금이 한 2,000조가 됩니다. 이거는 희망회로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5% 정도만이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가 된다고 치면 네. 이 규모가 100조잖아요. 100조. 엄청나네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 이제 한 3개월이 좀 안 됐죠. 네. 이 동안에 흘러들어온 순유입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111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한 15조 정도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쵸. 네, 겨우 15조가 들어왔지만, 승수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펌핑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일본 연기금에서 만약에 100조가 들어오고,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들어오고, 스웨덴, 노르웨이, 각종 그 나라들의 국가의 연기금들이 다 들어오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들 중에서 한 1% 정도만 들어와도 저는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제가 듣기로 이게 1월 11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 후부터는
투자가 이제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모건 스탠리, 뭐 되게 그 큰 IB잖아요. 투자은행인데, 그쵸. 2주 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죠. 2주 남았대요, 2주. 2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뭐 확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뭐 슬슬 언론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네. 분물 터지듯이 기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까지 행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연기가 피어나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주 내에는 몰라도 2달 내에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엔. 그쵸. 그러면 한 2달 내면 한 5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물론 몇 퍼센트를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건 스턴리 안에 네. 유럽 오퍼처니티 펀드. 그러니까 오퍼처니티가 기회잖아요. 기회. 네. 이름부터가 기회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높고 약간 리스키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유럽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유럽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일정 부분만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25% 이상은 여기까지 솔직히 바라지도 않고요. 제 마음으로는 한 1에서 5%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5%만 투자해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 어떤 투자 효과 얘기할 때 보통 1%만 투자돼도 대단하다는 얘기했지 5% 얘기는 안 했는데 요즘은 대표님 말씀대로 그 1%보다 더 많이 담으려는 그런 펀드 얘기도 순술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이게 커플링 되지 않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펀드를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락률이 좀 떨어지는 걸 하방 경직성을 좀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게 포트폴리오 효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갈 때 뭐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더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 하면은 그냥 뭐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커플링된 자산이 아니거든요. 상관계수가 지금 현재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가 중요한 게 이제까지는 연기금에서 아니면 뭐 기관에서 코인베이스 가입해가지고 뭐 이게 코인 사고 하는 게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식계좌에서 연기금이나 뭐 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제대로 열리게 된 거죠. 제대로 열렸다. 이게 한 3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상장되자마자 뭐 인기도 별로 없고 쭉 꼬꾸라진다 이러면 안 담을 텐데 그쵸. 모두가 알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대흥행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역대급의 최고 흥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이런 퍼포먼스를 낸 ETF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금 러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 5일에 있잖아요. 그쵸. 이때까지는 바이든이 경기 침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돈을 직접적으로 막 살포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8달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한테 이대로 가면 지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그 뭐라도가 돈을 막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블랙락이 그 민주당에 직접적으로 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뭐 저는 잘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블랙록은 지금 뭐 뱅가드랑 1, 2위 싸움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뱅가드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습니다. 이거 투자 안 했다가 뭐 회장도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나중에 바뀌고 난 다음에는 뭐 나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트코인 시장이 좀 커져야겠죠. 그래야 1위를 확실히 굳히겠죠. 그쵸. 지금 이거에 완전히 대박 나가지고 뱅가드는 엄청 배 아플 거거든요. 네. 그러면 블랙록에서 바이든을 후원해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진 않겠죠.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썰입니다, 썰.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부흥시켜 달라. 그러면 내가 니네 선거 자금을 빵빵하게 대줄게. 이러면 서로의 니즈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그쵸. 바이든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끌어올려는데 뱅가드 뭐 여기는 어림도 없다 뭐 이럴 것 같고 블랙록 같은 데서 이제 비트코인을 막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현물 ETF가 연간 운용 수수료를 대략 한 0.2% 정도 받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싸네. 우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별거 안 돼 보이는데요. 이런 느낌 네. 드네요. 근데 얘네들 ETF는 뭐 QQQ, SP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대체로 뭐 한 0.05 뭐 요 정도 수수료율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수수료율이 무려 4배인 거예요. 비싼 거군요, 이게. 네. 그리고 역대급 대박이었잖아요. 그쵸. 얘네들 팔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렸잖아요. 지금 블랙록은 이 수수료 수입만 해도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인가 보고 하고 뾰루루 하고 꺼졌어요. 네. 비트코인이. 이거 펀드 잘 될까요? 그럼 뭐 다시 이거 안 되나 보고 팔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짬짬이를 잘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어찌됐든 대선까지는 무조건 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저도 그 다른 게스트분한테 들은 건데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는 언제나 경제가 좋았고 그리고 네. 또 돈을 항상 좀 이렇게 재정 완화적인 정책 뭐 그런 거 많이 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파월 의장에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완화적인 좀 이런 금리 인하하라는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성정길 대표님 말씀대로 뭐 음모론까진 몰라도 적어도 뭐 최대한 돈을 풀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서 팔고 싶고 떨어져서 팔고 싶고 하더라도 네. 그냥 속는 셈 치고 11월 5일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벌써 1억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끝도 없는 질문이죠. 지금 네. 사도 될까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뭐 말로 드리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한 거를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네. 이게 제 바이낸스 계좌입니다. 제 거 계좌고요. 77,60불에 지금보다 비쌀 때 샀죠. 네. 요게 이때 김프가 조금 빠졌어서 한국 가격으로는 1억 정도 됐습니다. 1억일 때 보시면은 0.10485, 0.1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죠. 3월 26일이니까 어제. 네. 어제 저는 비트코인 0.1개를 더 샀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지금도 직접 사시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셨으니까. 항상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1억일 때 0.1개를 더 샀습니다. 네, 이걸로 제 대답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좀 목돈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좀 나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뭐 내가 1억 있으면 하나 사겠지만 1억 없다. 뭐 5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 그리고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전부다라고 하면 앞으로 비트코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좀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500만 원 있다. 근데 이 500만 원이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500만 원인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의 2학기 대학 등록금이다. 네. 이런 너무 급하잖아요. 중요한 돈이죠, 네. 네, 이런 거를 쓰면은 안 되죠.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고 진짜 여윳돈인가. 네. 이거를 본인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이 돈 없어도 한 3년 정도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만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정도는 쓸 필요가 없는 돈이어야 된다. 네, 3년 정도는 없어도 사는 그런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진짜 여윳돈이 맞는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돈이 없으니까. 그쵸. 솔직히 제가 한 작년 정도에는 저희 집이 대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뭐 생활안정자금 뭐 이런 거 대출 되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그한 1억 좀 안 되게 한 9천 몇백만 원을 이쯤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뭐 추가로 네, 제가 비트코인을 더 샀었죠. 네. 근데 이럴 때 물어보면 뭐 그냥 저는 조금 대출 받아서 샀어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요때와 요때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거의. 네, 이때 못 사고 요때도 못 사고 1월 달에 진짜 가격 좋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못 샀는데 뒤늦게 이제 1억이 넘어서 관심 가진 거니까 이때는 좀 욕심을 좀 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이거 진짜 여윳돈입니다. 네. 뭐 집 살 돈 뭐 이런 거 말고 전세금 뭐 높여줄 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면 한 1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 한 0.1비트 되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 샀던 양이죠. 요 정도를 사고 좀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을 한 3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반감기 또 오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때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더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네,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래돈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네,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퀀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네,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코인,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네,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네,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그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네,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네,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네,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4월, 5월, 6월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